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모두 기다렸었던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오후장 들어서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등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온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드디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 협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양시장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서 발동되기도 했는데 다만 좀 트럼프가 오락가락했다 보니까 이 2주 휴전이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지금 너무 빠르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빠르게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어제장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정말 삼성전자 실적 나오고 나서 약간 무너지는 모세가 나왔었는데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이 채무 통첩 관련해가지고 약간의 이슈나 이런 불안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불안감이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숫자로 봤을 때는 정말 7% 이상의 상승 탄력이다. 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장이 워낙 힘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장까지 이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를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걱정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서 하셔도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오늘장까지는 시세를 즐기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시세를 즐기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요. 급등할 때 매도해야 될까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2주 동안 돈 많이 벌어야 되시겠냐 이렇게 질문 주시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1차 협상 관련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1차 협상에서 어떻게 나올지 거기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나온 뉴스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미국 쪽 뉴스가 더 많은데 이란 쪽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 타협점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나온다고 본다면 조금 더 기대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 안 한다. 이게 제일 키워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야 유가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크게 흔들렸던 이유도 호르무즈 해협의 붕괴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가격이 상승한 것,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장 시장을 흔들었던 이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트럼프의 휴전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하면 우리가 휴전을 하겠다라는 게 그 조약의 요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촉진하는 또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금리 인하 촉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길이 멀게 남았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들 알다시피 유가랑 금리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물가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이런 부분이 걱정돼가지고 유가가 올랐을 때 지수가 반대로 떨어졌던 모습세가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논하기에는 아직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더 빨리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 휴전 얘기가 나왔을 때 유가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WTI 선물지수 기준으로 약 95달러 이상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파르게 떨어져 줘야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니까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과거에 60달러, 70달러 이 선까지 와준다고 본다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욱더 가파르게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만큼 유가도 당분간의 급락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 이게 더 불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난다고 본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인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인상에 대한 우려가 멈춰섰다. 이 부분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2주 동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을 때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너무 네. 많죠. 대표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런 부분은 유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도체 섹터가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실적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어요. 막 터보컨트, 디램 가격 둔화,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불안감을 만들어줬다라고 본다면 어제장 이후로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그런 불안감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의 불안정을 띠고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출렁이더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계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유가랑 금리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금리는 또 기술주와 성장주랑 또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온다고 본다면 기술주와 성장주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올라간다고 본다면 약간의 부담감을 있을 가능성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과 맞물려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실적도 보여준 반도체 관련된 섹터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속에서 좀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 오늘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2조가 넘게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돌아올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어제장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 쪽에서 강력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다들 걱정했던 게 그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 맞아요. 부분이 제일 걱정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아직 종가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걱정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요즘에 나왔던 뉴스들이 외국인 보유율이 점점 떨어진다. 1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다 팔고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한다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 환율이 안정화가 될 경우에 삼성전자 쪽으로 강력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만 지켜봤을 때는 환율이 안정화가 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들어온다. 이 시그널이 나와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20만 원 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갔었다가 오늘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유입이 된다면 주가의 레벨업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하이닉스라던가 다른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봐도 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한 실적이 나왔다고 너무 잘 생각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걸 봤을 때도 40조 후반, 중후반을 예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57.2조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단순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볼 게 아니라 진짜 업황의 턴 얼라운드가 나왔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진짜 실적으로 반영됐을 때 너무 큰 폭으로 올라줬던 모습세 그리고 HBM 관련해가지고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그래도 제일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라고 본다면 기존에 디램 반도체 관련된 사이클 투자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이 사이클 투자가 뭐냐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서 1, 2년 좋다가 또 1, 2년 또 안 좋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디램의 가격폭이나 이런 부분의 변동성이 워낙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년에서 5년 뭐 검토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커요. 기존에는 3개월, 1년 단위였던 부분이 3년에서 5년 단위로 늘어난다고 본다면 디램 가격이 어떻게 보면 꾸준한 수요와 맞물리면서 과거에는 급등 이후에 급락이 왔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 급등 이후에 천천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갔고 이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항상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1분기 실적은 보고 파셨으면 좋겠다. 왜 그랬냐라고 본다면 1분기 실적이 나와야 그거에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더 길게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서 팔아야 될지 이런 검토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1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이 실적을 토대로 요즘 나오고 있는 단어가 장기 계약 추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 1년만 나오고 끝날 거야 라는 것보다 못해도 2, 3년은 더욱더 오래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업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초기 단계다. 이 AI의 슈퍼 사이클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객사와의 장기 계약 부분, 이 부분을 주목을 해주셨는데 반도체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서 이 사이클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사이클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다뤘었는데요. 그때 20만 원 선 넘어서면은 이제는 소부장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21만 원 선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부장 기업 어떤 거 봐야 돼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 20만 원을 돌파해야 소부장들이 올라가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약간 수급 현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저점일 때는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담아갔던 모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정 가격 이상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조금 비중을 축소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세도 계속적으로 연출이 됐기 때문에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이뤄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중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은 이소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기판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FC BJ 기판 단가가 올라가면서 삼성전기와 대덕전기가 정말 좋은 흐름세가 나타났다라고 여겨지는 부분. 심택이 또 오늘 장에서도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면서 디램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수요나 이런 부분이 끊이지 않을 거야. PCB 기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MLB 기판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많이 올라줬던 모세도 있었지만 26년도 들어와서는 조금 박스권 장세에 계속적으로 갇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PCB 기판들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유심히 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구글의 TPU도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초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됐었는데 신형 TPU에도 이 이소페타시스 MLB 기판이 들어가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제일 중요한 건 제조기업에서는 저는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키포인트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공장 증설을 더욱더 늘리는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늘리는 모세가 26년도 상반기랑 하반기에만 늘렸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욱더 늘리면서 27년도에는 15.5K까지도 확대를 한다라고 했던 만큼 26년도가 지나고 27년도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주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해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직 못 올라간 이소페타시스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소페타시스 오늘 13%가량 급등하면서 9거래일 만에 20일, 60일 그리고 120일선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지정학적 이슈에 주목을 하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기업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에코프로를 좀 지켜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잠정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에 기대했던 보다 너무 더 못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셀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이번 연도까지도 적자를 예상했던 부분도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기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재단에서 LNF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셀업체는 비록 실적이 못 나왔더라도 소재 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여준다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정말 요즘에 코스피보다 못 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어요. 제약바이오의 약간의 실망 매물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급세가 이제는 2차 전지에서 어느 정도 실적만 보여준다고 보면 강력한 수급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실적만 잘 나와주면 또 이제 코스닥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에코프로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들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좋은 실적 발표해서 2차 전지 역시나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시장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